여러분, 의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린 여러분. 부동산 마스터 경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호랑이의 해인데, 이제 조금 저희가, 호랑이처럼 좀 강인하게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될 수 있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또 볼 텐데, 계속해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1월 1일부터 더 센 대출 한파가 온다. 상환 능력에 따라서 빌려준다 하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DSR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계대출 총액이 2억이 넘으면 DSR 적용하겠다. 너가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이든 뭐든 대출이 다 있는데, 그게 2억 원이 넘으면 적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거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들도 있어요. 뭐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전세 대출이라든가 있는데 일단 봅시다. 총액 2억이 넘으면 DSR 적용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면 또 7월부터 있죠. 7월부터는 대출이 1억이 넘으면 DSR 40%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DSR이라는 것은 내 소득이 있을 거예요. 부모가 내 소득이죠. 내가 직장인이든 간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빚이 있을 거예요. 빚. 빚이 있을 거예요. 빚이 있을 건데 여기에 뭐 주택담보대출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랑 신용대출이 있겠죠.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신용대출 이게 있을 겁니다. 뭐 다른 그 대출도 있고 카드론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기사를 한번 보시면 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라 해서 이게 예전에 DSR에 나왔던 그 표인데 한번 볼게요. 지금 21년 7월 이전이 있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그죠? 음. 지금 현행이죠. 현행은 전 규제 지역에 6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사거나 그리고 신용대출이 1억 원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DSR 40%의 대상이야. 너의 연봉에 너의 소득의 40%가 넘어가게 대출을 해줄 거야. 그게 여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올해부터 실행이 된 게 그냥 1번, 2번도 유지하면서 요거 전에 있던 1번, 2번 유지하면서 그냥 너가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40% DSR 40% 대상에 들어가겠다. 그 얘기고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올해 7월이에요. 원래 23년 7월인데 22년 7월로 앞당겨진 겁니다. 총 대출액이 1억 원이 넘어가면은 DSR 40%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대출 안 해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2금융권도 DSR 기준이 강화가 됐죠. 지금 보겠습니다. 제2금융권도 규제가 강화됐는데, 자, 평균 DSR이 있고, 뭐, 은행이 있고, 그죠? 은행이 이제 1금융권이니까 40%고, 보험, 상호, 카드, 그다음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은행보다는 이제 조금 DSR이 완만합니다. 연봉의 50%까지 너의 원리금 상환까지는 대출해 줄 거야. 이 얘기입니다. 110%면 좀 많네요. 대신에 얘네들은 이자가 엄청 세겠죠. 그래서 되게 갚는 비용이 부담이 될 것이고, 그만큼 뭐 이제 진짜 급한 상황이라면, 이제 이금융권이라든가 캐피탈, 카드, 상호, 보험, 저축은행,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DSR 계산을 할 때 대출 산정 만기를 현실화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보통 이제 신용대출이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지금 또 7년이었다가 이게 5년으로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죠? 기사에는 안 보이는데 5년으로 만기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신용대출로. 신용대출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년으로 나눈다고 생각해보세요. 10년. 10년으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 정도죠. 그냥 대충 아무 계산도 안 했을 때, 금리라든가 아무 계산도 안 했을 때, 10년에 나눠서 갚겠다면 5천만 원을 10년에 갚은 거니까 1년에 갚아드는 게 500 정도겠네요. 1년에 500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1년에 500 정도면 되는데, 만약에 5천만 원을 10년이 아니라 5년으로 됐어요. 그럼 1년에 얼마 갚는 거죠? 1천만 원이 돼버립니다. 그만큼 1년에 갚아야 되는 빚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DSR에서 분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1년에 갚는 내 빚이 적어야 좋은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2금융권 맞춤형 관리라고 해서 상호금융권 비준 조합원 대출 관리를 위한 예대율 정비 이런 게 있고 카드론도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카드론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급하게. 100만 원, 200만 원이라든지 카드론 급하게 쓰시는 분들 많은데 몇천만 원도 있고요. 카드론도 어쨌든 DSR에
포함이 되는 빚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출 받기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론 다중채무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뭐 이제 채무자에 대한 카드론 취급 제한 또는 한도 금액을 줄이겠다는 얘기겠죠. 너무 많이 빚을 내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해가지고 주담대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는 건 빨리 갚으라는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전세대출 분할 상환 유도 및 인센티브 확대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1월부터. 자, 은행에서 보통 전세대출을 우리에게 해주죠. 근데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금융회사의 정책 모기지 배정을 우대하겠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은행이 뭐 여러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농협도 있고 신한, 국민 뭐 여러 은행이 있는데 제가 정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농협은행이나 그런 쪽에서 우리가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을 좀 많이 유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전세대출 빚을 빨리빨리 갚게 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러면 농협은행 너한테 조금 더 돈을 풀어줄게 라든지 어떤 정책 모기지를 배정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 은행들 중에서 이런 것을 정부로부터 받기 위해서 국민들 혹은 이제 채무자들에게 빨리 전세대출을 어느 정도 갚으세요. 보통 이제 이자만 갚는 경우도 많은데 원금도 갚으세요. 뭐 이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자면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신용대출의 분할 상환 유도를 지속하겠다. 신용대출도 빨리빨리 갚게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DSR 산정 시 분할 상환 신용대출의 적용 만기를 실제 만기로 적용하겠다. 뭐 그 내용이겠죠. 근데 내용을 한번 또 밑에서 보겠습니다. 자, 2억 원이 넘으면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해 5, 6%보다 4%에서 5% 정도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23년 7월에 3단계였는데 이거를 7월부터 그 다음에 그걸 낮췄죠. 이거는 아까 봤던 내용이니까 지나가시고 그럼에도 지금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2, 3단계 시행을 6개월, 1년 앞당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부터는 대출액 2억 원, 7월부터는 1억 원이 넘으면 DSR 규제 40%, 1금융권이 40%는 얘기고 2금융권이 50%가 적용되는 얘기죠. 자, 여기 DSR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제일 크죠. 신용대출, 그 다음에 유가증권담보대출, 이제 주식 같은 거겠죠. 그거를 원리금이에요. 이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원금과 이자예요. 그거를 소득으로 나눈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좋은 건 뭡니까?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40%가 딱 제한인데 만약에 내가 연봉이 1억이야, 2억이야, 3억이야, 4억이야 하면은 좋겠죠. 분모가 높으니까. 그리고 빚이 낮을수록 좋은 거겠죠. 이 퍼센트가. 근데 내가 연봉은 3천이야. 지금 근데 빚이 만약에 1년에 갚는 원금과 이자가 1,500만 원이다. 1년에 100만,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네요. 그쵸? 그러면 3천분의 1,500이면 50%네요. 아이고, 그러면 2금융권까지만 어떻게 되고 1금융권에서는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지 봅시다. 마이너스 통장 있죠? 그거는 실제 사용 금액이 아닌 금액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뚫어놓고 안 써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신용대출은 규제 대상이 되나? 이제 자, 중요한 겁니다. 기존 대출의 증액, 제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의 신규 대출은 규제 대상이 되나? 그러니까 신규 대출이 뭡니까? 더 받는 거예요. 증액, 더 받는 거죠. 제약정, 대환, 채무인수 뭐 이런 거는 다 규제 대상이 되나? 봅시다. 기존 대출을 기한 연장하거나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하는 대환, 제약정 등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빨리라도 이 DSR이 실행되기 전에 좀 대출을 받아 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이 넘더라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고 음,
다시 말해서 기존에 2억 원을 넘는 대출이 있을 경우에 기존 대출의 단순 만기 연장에 대해서 규제가 적용하지 않지만 중요한 겁니다. 금액을 늘리시면은 안 돼요. 금액을 늘리거나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봅시다. 또 볼게요. 적용 대상인 차주가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서 총 대출액이 2억 원이 이하가 된 경우에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전세금, 그리고 중도금 대출 있죠? 우리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계약금 내고 중도금 대출을 내고 있어요.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도 있는데 자, 대상에 따라, 지역에 따라 4차까지 한 데도 있고 6차까지 한 데도 있겠죠. 그래서 전세금과 중도금 대출은 다행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에 이거 들어가면요, 난리 납니다. 일반 직장인들 연봉 4천만 원, 연봉 5천만 원 분들이 신용대출도 있을 것이고 중도금 대출도 갚고 만약에 전월세에 살고 있다. 그러면 한 달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만 해도 뭐 전세대출 그냥 한 뭐 2억 5천 정도 받았다고 했을 때 뭐 전세대출 한 달에 뭐 50만 원, 그다음에 60만 원, 이 정도 갚는다고 치고 그다음에 또 신용대출 막 원리금 상환하다 보면은 지금 대충 예전에 제가 제 케이스를 해보자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쵸?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원리금이. 신용대출이랑 그다음에 전세대출이. 전세대출은 당연히 안 들어가겠지만 만약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1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럼 이게 1년에 1200이 넘는 거잖아요. 그쵸? 1년에 1200이 넘는 거예요. 근데 제 연봉은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만약에 연봉이 제가 5천만 원이었다. 5천만 원에 1200만 원이면 다행히 5천만 원에 40%면 2천만 원이죠. 다행히 40%는 안 돼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볼까요? 연봉에 뭐 3천만 원이었다. 4, 3, 12. 딱 1200만 원까지 1년에 갚는 거니까 거의 빠듯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이 집을 사기는 쉽지 않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보면은 이번에 2, 3단계 조기 도입으로 규제 적용 대상자가 당연히 크게 늘어나겠죠. 당연히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 물론 국가 부채랑 가계대출이 늘고 있지만 정작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싶은 분들은 오히려 못 사는 분들이 더 많아지겠죠. 이건 부자랑은 내용이 다른 얘기예요. 부자들은 이미 보세요. 15억 넘는 아파트도 그 부자들은 이미 케어할 필요가 없죠. 15억 넘는 아파트도 지금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돈 많이 없는 사람들이 좀 어정쩡하고 밑에 서민층들만 죽어나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총 대출액이 2억이 넘는 대출자는 전체의 13.2%, 3단계에 1억 원이 되는 해당 퍼센트는 약 30%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금융권은 더 쪼인다고 하죠. 카드론도 DSR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금융권도 지금 원래 60%였어요. 근데 그만큼 40% 돼서 더 쪼인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뭐 캐피탈 저축은행도 카드업권도 지금 다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론도 포함된다고 하죠.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의 약정만기에 적용되지만 당초 카드론은 오는 7월부터 DSR 규제에 포함되어 예정이었지만 그래서 앞당기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다 전체적으로 앞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이 7년에서 5년으로 만기가 됐고 비주택담보대출이 10년에서 8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줄어들면은 DSR이 높아지겠죠. 만약에 신용대출 7년, 7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7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걸 7년에 나눠서 갚겠다. 이거면 매년 갚는 게 사실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5년이 됐다? 와, 5년 안에 7천만 원을 갚으라고? 2년이 부족하네. 그만큼 이 DSR에서 분자에 차지하는 비용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결혼, 출산 등 실수요는 연소득 1배 대출 제한에서 예외된다. 특별 한도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참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이렇게 또 되게 쉽지 않죠. 결혼, 장래, 상속세, 출산, 수술,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소득 한도를 넘어도 일시적으로 예외 허용 한다. 그래서 최근 특별 한도는 연소득의 0.5배 이내로 하고 연소득의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금 용도를 감안해서 최대 1억 원 이내로 운영하는 신용대출 연소득 한도 관리 실수요자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약간 말이 많은 게
중저 신용자 대출에 대해서 조금 많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면은 나 그동안 열심히 관리했는데 왜 중저 신용자 대출은 잘해주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일부 예외 조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 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중저신용자가 사실 뭐 신용점수 몇 점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안 돼봤기 때문에 보통 900점이 넘어가게 되면은 고신용자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신용 점수는 관리를 잘 하는 게 좋죠. 신용 등급이 없고 신용 점수 되지만 아무튼 신용 점수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지금 계속 말했던 DSR에 대해서 오늘 좀 리뷰를 해봤는데, 이제 조금 더 피부로 와닿았고, 실제로 대출받는 분들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르기 여러분, 우리도 집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